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이윤숙 발표자님. 질문을 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양대학교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박사과정에 있고 근무를 이제 NI라고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년 4월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것이야말로 아마 정부와 국민이 긴밀하게 이제 만나는 접점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에게 필요로 다가온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 어떤 항목들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유도했다? 이런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는 카톡에서도 이런 거 누르면 안 된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자정보의 서비스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크게 와닿게 된 점 같고요. 이전부터 전자정부의 발전 모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전자정부 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추진되어 왔지만 우리는 이 만족도와 다른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등록 전산화부터 이제 지나오면서 전자정보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아야 될 것들을 동향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주안점이 될 부분은 이 서비스라는 것이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백엔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하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012년에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있고 17년에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라는 게 시행령으로 개정되었고 18년에는 시니어 모드에 대한 UI UX 가이드가 있고 현재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 기획에 있어서 접점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들을 활용한 그 사용자 경험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방안을 3가지 정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는 제도적인데요.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공해 놓고 우리 고객은 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먼저 캐치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고객이 되는 전 국민의 대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만족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적용 단계 프레임워크를 보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부터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런 차원적인 부분에서 높여나가야 될 것인데요. 법규를 준수하는 영국인의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과 규제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이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이런 디자인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객 여정이라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GovUK라고 해서 영국에서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기술 블로그를 그들은 가지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디자이너들을 이러한 타입으로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고객,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메일을 활용한다든지 웹사이트 채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는 모든 그 창구, 채널을 터치포인트로 두고 그들을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집을 사는지 에즈이즈와 투비를 분석해서 영국에서는 이런 블로그 기술적인 테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영국에서의 또 다른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정부의 웹사이트가 통일성 있고 신뢰성 있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버튼 하나도, 이 헤더와 푸터 하나도 정부에서 레커멘드한 그리고 개런티한 부분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사례인데요. 디지털 거부라고 해서 매월 이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쉐어를 하고 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민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영국에서의 디자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토큰은 어떻게 해야 될지 페이지, 도큐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쓸 수 있도록 코드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시간적으로 미국의 서비스를 얼마나 접속하고 있어, 어느 주에서 보더라, 어떤 서비스, 어떤 부처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더라 라는 것을 구글 어널리틱스를 활용해서 그들의 정부 서비스를 접목하여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들은 아직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디지털 전략을 점점 갖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공공 서비스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정부24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할 때에 모바일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고객 입장에서 리뷰를 남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500개 정도를 콜링 해봤습니다. 그 중에 1점부터 5점 척도를 있으면 1점을 준 분들이 460명 정도 있고요. 이제 다 공인인증서로 지금 짜증이 난 상황입니다. TF IDF도 이렇게 토픽 개수를 지정하게 되고 와드 클러스터링 통해서 클러스터를 보면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한 가지 클러스터에서는 전입신고 안 돼요. 로그인부터 안 돼요. 이런 공인인증서가 짜증나요라는 언급이 있었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회원가입, 아이디라는 측면이 있었고, 세 번째에서는 앱이 오류나요? 어플이 어려나요? 이런 부분들의 클러스터 특성이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 앱 다운로드라는 채널부터 고객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 접점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으로 정보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되고 데이터 기반의 고객 여정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끊어서 죄송합니다.